나스닥백은 오를 때보다 내릴 때 사람을 더 흔드는 지수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 불안한 지수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반기 성적표를 보면서 지금 더 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하는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지수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의 기준이 흔들려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2026년 상반기 나스닥백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이른바 환멸의 골짜기를 지났고 그 과정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한 번씩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 구간에 묶어두려 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매달 엇갈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를 때는 더 살까 고민하고 내릴 때는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수익률이 아니라 그날의 기분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계좌가 빨갰으면 오늘은 더 사고 싶고 어제 계좌가 파랬으면 오늘은 멈추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스닥백을 볼 때 지수가 아니라 그 지수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그래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등장하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너무 오른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 질문들은 모양만 다르지 사실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내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나스닥백을 살 때 나만의 기준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의 시황에 따라 움직였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상반기 흐름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지수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렸느냐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였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소식에도 불안하고 나쁜 소식에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같은 뉴스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수가 하루에도 큰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3월에는 관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 전체가 휘청였고 나스닥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지수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 사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하락을 후회하며 다시 매수에 나섰습니다. 6월에 들어서는 상반기를 정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투자자들의 마음은 늘 비슷한 모양으로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계좌를 열어보고 빨간 화면이면 안도하고 파란 화면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나스닥백이 어떻게 됐는지 슬쩍 확인하고 퇴근길에는 또 한 번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반복이 쌓이면 투자가 아니라 계좌를 확인하는 일 자체가 하루의 감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스닥백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몇 퍼센트 올랐는지가 아니라 이 지수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입니다. 나스닥백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 시가총액이 큰 10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소비재 중심으로 짜여 있고 상위 몇 개 종목이 지수 전체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나스닥백이 오를 때는 몇몇 대형 기술주가 끌어올리고 내릴 때도 같은 종목들이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지수 전체가 출렁였고 한 기업의 실적 하나에 하루 수익률이 크게 갈리는 모습도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백 추종 상품 중에는 환노출형과 환해지형이 함께 존재합니다. 환노출형은 원달러 환율 변동이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되는 구조이고 환해지형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원달러 환율도 적지 않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유형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체감하는 흐름이 조금씩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수익률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유형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환율 변동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나스닥백과 자주 비교되는 지수가 S&P 500입니다. S&P 500은 500개 종목으로 더 넓게 분산되어 있고 나스닥백은 기술주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오를 때는 나스닥백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릴 때는 나스닥백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지수가 더 낮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먼저 보는 게 순서입니다. 상품을 고를 때 흔히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나스닥백을 추종하더라도 운용, 보수나 거래량 같은 실질적인 비용과 유동성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간 들고 갈 계획이라면 이런 비용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를 넘어서 그 지수를 어떤 비용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추종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장면을 실제로 겪은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실적 발표 전날 밤 계좌를 닫아둘지 열어둘지 고민했던 순간 발표 다음날 아침 빨간 화면이나 파란 화면을 보며 마음이 출렁였던 순간 말입니다. 이런 순간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오르면 더 살 걸 그랬다는 후회가 생기고
내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결국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실적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나스닥백처럼 소수 종목의 비중이 큰 지수는 단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동성은 동시에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 기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짧게 보면 흔들림이 전부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그 흔들림은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나스닥백을 더 담아도 되는지를 고민하며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상반기 수익률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지수를 몇 년 단위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상반기 수익률만 보고 판단을 내리면 다음 분기에 또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지수를 5년, 10년 단위로 보고 있다면 상반기의 출렁임은 판단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관통한 또 하나의 변수는 정책이었습니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고 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동시에 연준의 금리 정책은 매달 시장에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지수가 오르고 인하 속도가 느려질 거라는 신호가 나오면 지수가 다시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관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수를 다 맞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내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일입니다. 나스닥백에 거치식으로 들어갈지 적립식으로 나눠 들어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치식은 지금 이 구조와 흐름을 믿고 한 번에 비중을 싣는 방식이고 적립식은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히 나눠 사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그 방식을 상반기 한 번의 결과로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적립식으로 나스닥백을 모아가는 분들 중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넣다 보면 상반기처럼 출렁이는 구간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오를 때는 비싼 가격에 조금 사고 내릴 때는 싼 가격에 조금 더 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시장을 예측하지 않아도 기준만 지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백을 더 담아도 되는지를 고민하셨다면 사실 그 질문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수가 가진 변동성을 내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동성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다면 상반기 수익률이 좋았든 나빴든 다음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좋은 성적표를 봐도 불안하고 나쁜 성적표를 봐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오늘 상반기를 함께 돌아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나스닥백은 매 순간 답을 주는 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질문을 던지는 지수에 가깝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멈춰야 하는지 그 질문은 하반기에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에 매번 새로 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금리에 대한 뉴스가 또 나올 거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처음부터 다시 고민한다면 1년 내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 세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다시 꺼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투자는 확신이 생겨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서 있으면 확신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느끼신 마음이 다음 결정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